달서구 보생조 한의원 조현정 원장이 감삼동 수리문을 찾아 경로당 주치의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이,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 2022 달성군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서 14일 개최됐습니다.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은 19일 푸른방송 사천 회의실에서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일 성서협동조합이 서부고등학교를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1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3단계 공공근로자 대상 취업정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가 2022 이웃사랑 자선음악회 가치 있는 울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국악 나눔이 10월 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페라 버섯피자가 10월 26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보생조 한의원 조현정 원장이 감삼동 수리문을 찾아 경로당 주치의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구 한의사회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일 올 들어 두 번째로 감삼동 수리문을 찾은 보생조 한의원 조현정 원장은 경로당에 모인 1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깨 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상담과 질문 그리고 간단한 예방운동법을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동행한 달서구 보건소 직원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등 기초 건강 상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은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자꾸 활동을 하시면서 몸이 움츠려들기가 쉬워요. 이렇게 몸이 움츠려들게 되면 전반적인 신진대사도 떨어지시기 때문에 너무 실내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수분 보충을 해주셔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로당 주치의 사업뿐만 아니라 해산봉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현정 원장은 조부이신 고 해산 조경재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동네가 되길 희망하며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대구 한의사회가 각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로당을 찾아 매월 한의사들이 방문해 어르신들의 치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 2022 달성군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비슬산 호텔 아젤리아에서 14일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최재원 달성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차준용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어린이집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대회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전달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더불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인사말, 내빈 축사,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우수 보육직원 16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강은미 한국인재경영연구원 부설 행복리셋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시대, 넥스트 리더십과 힐링타임 레크레이션 등 리더십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차수에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4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비설산 치유의 숲에서 보육인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경미 달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추진 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은 보육인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대회가 소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시설 확충을 통해서 달성군을 최고의 맞춤형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은 19일 푸른방송 4층 회의실에서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푸른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과 채널의 내용과 편성,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시청자 불만 및 청원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지역 방송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자문, 방송 시청료 인상 및 채널 변경 등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시청자의 권리 실현과 지역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푸른방송 심의위원들은 영남장애인협회와 달서구 문화원, 성서노인복지관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 이슈와 프로그램 제작 현황을 보고받고 채널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역민이 우선이 되는 뉴스 제작과 대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푸른방송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청자 참여형 방송 확대와 다양한 인문학 강좌,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문화 안내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해 지역방송 문화 발전과 지역 채널의 공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푸른방송은 현재 뉴스 제보 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비디오 송출 등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9일) 성서협동조합이 서부고등학교를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놀산 메이커스페이스, 동네 책방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 등 19개 협동조합에서 15명의 활동가들이 서부고등학교를 찾아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1일 강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IB교육과 인성교육 중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서협동조합과 서부고등학교가 협업으로 만든 행사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과 성공 사례들 그리고 체험교육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본교는 대구 서부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로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전 교직원이 힘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지역 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애양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부고등학교는 지역 시민들과 연계해서 지역을 더 이해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IB의 핵심 과정에 해당하는 카스, 창의, 활동,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교실에 모시고 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창의 활동, 봉사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자들은 국제적 역량 또한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서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 마을살이와 성서마을넷, 달성토성마을 등 각 단체별 특징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들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으며 서부고등학교는
2022년 현재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후보 학교로서 2023년 IB 월드스쿨 인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트윈패드 중 얘가 나왔다 그지? 달서구는 19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3단계 공공근로자 대상 취업정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단기성 일자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취업 징검다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달서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9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업 지원 제도와 취업 유망 자격증, 기업 구인 정보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8월 3일까지 3단계 공공근로자 총 47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재 공공서비스 지원과 정보화 추진, 환경 정화, 지역 특화 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가 2022 이웃사랑 자선음악회 가치 있는 울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1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개최한 가치 있는 울림 공연은 사단법인 사랑의 밥차가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예술연대가 주관하는 행사로 대구장애인예술연대 공연을 중심으로 지역 가수와 악기 연주 공연 등으로 열렸습니다. 먼저 전통예술단체인 한량의 신명나는 사물놀이로 시작된 공연은 전통국악과 한국무용 그리고 통기타 및 트로트 가수들의 멋진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똑순이와 정수기 팀의 품바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재미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 대구장애인예술연대 소속 김준영 연주자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트로트 곡들을 아코디언 연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사랑의 밥차 최영진 단장은 먼저 오늘 공연을 비롯해 늘 사랑의 밥차를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사랑의 밥차는 소외된 이웃의 진정한 친구로서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20여 년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소외된 이웃과 독거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이벤트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무료 급식과 찾아가는 문화마당 프로그램으로 환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악나봄이 10월 26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공연을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을 선보이는 나봄은 DAC 국악 프로젝트 팀으로 나봄의 의미는 순우리말로 봄에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매년 공개 모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에 유능한 젊은 국악 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창단 시기와 더불어 나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처럼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음악을 선물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곡은 태평가, 희망가 등 총 6곡으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등 다양한 국악기로 정통적이며 색다른 연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봄은 올해 대구시립예술단의 DAC 플러스 스테이지 찾아가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설 무대와 기획 공연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통 국악부터 퓨전 국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국악의 아름다움과 숨은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악나봄은 10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전석 만원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페라 버섯피자가 10월 26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피자는 없었다. 블랙 코미디 버섯피자는 20세기 최고의 희극 오페라의 대가인
미국 작곡가 세이무어 바랍이 만든 원작이자 4명의 남녀 주인공이 얽히고 설킨 다양한 애정 행각을 코미디 형식으로 재미있게 그린 작품으로 이번 공연은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페라 연극을 펼칩니다. 만수와 결혼한 소혜는 젊고 매력있는 동력과 사랑에 빠져 만수 몰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미래를 즐기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동력과 결혼하기 위해 만수가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독살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한편 만수를 흠모하는 하녀 정아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만수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소혜의 계략을 들려주며 피자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떠납니다. 오페라 버섯피자는 10월 26일 오후 7시 데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전석 2만원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결혼 사연 공모 이벤트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부부의 달콤한 프로포즈나 행복한 결혼 사연을 들어보는 달콤한 달서 결혼 이야기 두 번째 공모 이벤트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실시합니다. 달달 결혼 이야기는 다양한 결혼 이야기를 통해 사회에 만연된 부정적 결혼관을 해소하고 결혼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예비 부부를 포함한 전 세대 부부이며 내용은 신혼부부의 프로포즈나 알콩달콩한 신혼 이야기, 좌충우돌 행복한 육아 사연, 중년과 노부부의 잔잔하며 정 넘치는 결혼 생활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부부는 12월 4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 바로 입력하거나 관련 기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 문의는 달서구 여성가족과 결혼장려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 행복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소식입니다. 준공식은 13일 달서 행복지역자활센터 앞에서 이태원 달서구청장 김해철 부의장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의원 및 달서구 의원, 대구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장, 자활 참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사업 경과 보고, 축사,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센터는 2010년 12월 개관해 현재 16개의 자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에 18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 수목원의 국화전시회 개최 소식입니다. 2022년 국화전시회는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지친 대구 시민들이 국화향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동대구역 광장은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올해 처음으로 엑스코스관 광장에도 11월 20일까지 국화가 전시됩니다. 약 1년 동안 정성 들여 직접 재배한 국화 15,000여 점은 모형작, 분재작, 대국, 소국 등의 형태로 전시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동대구역 국화 전시는 야간 조명을 2시까지 가동해 관람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원 전통시장의 플리마켓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11일 하원 전통시장 옥상 정원에서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하원 꽃의 정원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은 하원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와 예비 청년 창업가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11월 말까지 총 5회로 개최되며 하원 전통시장 상인, 예비 창업가, 마을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고 총 24개의 판매 및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힐링 행사 소식입니다. 센터는 13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힐링 워킹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산책하며 힐링도 하고 클린 정화 활동도 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기고의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보건학교와 보건고등학교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한 교육 소식입니다. 대구 보건학교는 11일 보건고등학교와 함께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너도 나도 우리도를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구 보건학교 고등과정 전체 학생 35명, 보건고등학교 스윙 동아리 학생 34명, 지역사회 예술단체인 한국파롯하우스가 함께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께 휠체어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도원고등학교의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키워가는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과학중점학교인 도원고등학교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독서토론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하브루타는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논쟁하며 진리를 찾는 토론식 공부법으로 도원고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단편 문학과 진로 직업, 비문학, 시사 이슈 등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토의 토론을 통해 책과 놀며 문해력과 공부법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는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대구생명의 숲과 연계해 학교숲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연 감성을 기르는 환경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바른 인성 함양을 기르고자 기획됐습니다. 네 번째는 파오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행사 소식입니다. 학교는 12일 인문예술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했습니다. 책가방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한 학생들은 인문예술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소보다 더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0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의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17일 이곡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배실 미소가족과 맛있는 한 끼 행복해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1인 다역으로 시간에 쫓기는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가정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해 식사 준비를 돕고 가족과 맛있는 한 끼로 행복감 향상 및 건강한 생활 도모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입니다. 이곡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9월 3주부터 10월 4주까지 주 1회 총 4회에 걸쳐 소불고기, 보쌈, 갈비탕, LA 갈비 순으로 지원했습니다. 10월 17일에는 협의체 위원이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 전달하면서 불편사항도 청취함으로써 주민복지 지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곡이동 인터넷 메신저로
투석하는 사람인데 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간도 딱 맞고 고기 안 먹는 아기는 요걸로 밥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요리하기도 아주 쉬웠습니다 등의 리뷰를 보내주어 협의체 위원들도 뿌듯해하였습니다. 대구 달성 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고 도서관 균형 선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 학교, 전문, 교정, 경영도서관 2,727개관을 대상으로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도서관 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됐으며 달성 군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및 상장, 포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은 2014년 개관 이후 독서 문화 및 교육, 복지, 육아정보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달성군 지역 공동체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공유 등을 위한 전국 글쓰기 대회, 주민 참여 창작 그림책 출판, 달성군 역사 인형극 및 샌드아트 제작 등 서비스 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7일 장수당으로부터 연 1,200만원 후원금 지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베이커리인 빵장수 박기태 명장이 운영하는 성서 베이커리 카페 장수당에서 10월 17일 플리마켓을 시작으로 매월 플리마켓 판매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태 명장은 장수당과 협력업체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수익금을 기부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저소득 이웃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는 제1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대구시도 예선에서 대상을 받은 월성 자이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우수 소방계획서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경영 분야는 특급, 1급, 2급부터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개 분야이며 달서 소방서 1차 지역 예선을 거쳐 대구 소방안전본부 2차 시도 예선에서 2022년도 소방계획서를 토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무 능력을 평가한 결과 달서 소방서 관내 월성 자이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1급 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진우 서장은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우수 소방계획서를 발굴 및 공유하여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